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산관리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내용은 하루 생산량 그 추세를 보면 보통 아래 그래프와 같이 나타납니다. 아침 8시에 만약에 작업을 시작한다면 8시부터 보통 생산하는 수준이 우리가 설정한 이제 캐파라고 봅시다. 캐파라고 봤을 때 8시 아침에 출근하자 바로 캐파로 올라가는 경우는 보통 없죠. 아침 8시부터 캐파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9시쯤 되면 캐파에 도달하겠죠. 생산을 하다가 점심시간에만 12시면 11시부터 캐파 다시 이제 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식사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캐파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퇴근할 시간에 가까우면 또 캐파가 떨어지게 되겠죠. 예, 이런 형태의 이제 곡선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시부터 시작해서 캐파가 생산량이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다가 다시 떨어지고 식사 시간이 끝나면 다시 올라갔다가 지속이 되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되겠죠. 물론 중간에 휴식 시간이 10시하고 3시에 휴식 시간이 또 있다면 또 이런 곡선을 또 그리겠죠. 그죠?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여기서 또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이런 모양을 가집니다. 즉 8시에 바로 업무 시간을 시작해도 캐파에 바로 도달하지 못하죠. 중간에 또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11시부터 12시 사이 또 1시부터 2시 사이 휴식 시간 그리고 퇴근 시간 이렇게 빨간색으로 사선 친 부분이 낭비가 되겠죠. 결국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그 노란색 부분은 임금은 지급이 되나 생산은 되지 않는 낭비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시간이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라는 걸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근데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시간은 누가 통제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내가 작업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시업 시장 종소리에 맞춰서 작업을 시작할 뿐입니다. 작업자인 나는 노란색 시간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주어진 일을 하게만 할 뿐이죠. 그래서 작업자는 노란색을 단축시키거나 연장할 수 있는 권한과 조정이 불가합니다. 즉, 노란색의 낭비 시간은 작업자의 잘못이 아니고 관리자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저는 노란색 부분, 저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자, 그래프를 잘 보시면 이것은 생산의 연결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매일 작업을 완료하고 생산 실적을 마감하고 다음날 또 새로운 작업 시작해야 하는 경우에 아침에 작업 시작 시 작업을 이제 재배분해야 되겠죠. 그 작업자 배치도 조정을 좀 해야 되겠죠. 등의 이제 준비 작업으로 실제 생산을 하지 못하고 또 작업 종료 시점에도 그날 작업 물량이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 생산 속도를 조절하게 되어 낭비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업 종료 시점에
4시, 보통 5시에 마치는데, 4시나 한 3시 반쯤 되니까, 그날? 어떻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3시 반부터 4시까지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면, 해당되는 로또 작업을 5시까지 어차피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작업을 천천히 한다는 것이죠. 결국 지난 시간에 질문 2에서처럼 한 번에 만드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런 노란색 시간이, 낭비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만드는 양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아침에 출근해서 10분 이내에 완제품이 포장되어 나올 수 있도록 생산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바꿔야 합니다. 자재 투입 인력을 추가로 뽑거나 아니면 기존 인력에서 자재 투입 인력만 별도로 선정하거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재 운반 대차, 운반 용기, 운반 횟수 등도 변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 라인, 자재 적치대도 기존보다 더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산 작업자 교육도 해야 되고, 그리고 생산 방법, 변경 내용을 어떤 변경 내용이 있는지 검토도 해야 되고, 그 검토된 내용을 교육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제품 배출 용기도 변경해야 되고, 배출 방법도 변경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존에 한 번에 10,000개씩, 몇천 개씩 배출하다가 100개씩, 50개씩 이렇게 배출해야 되니까 용기도 바뀌어야 됩니다. 생산 실적 집계 방법도 바뀌어야 되고, 생산 계획 및 지시 방법도 바뀌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라인의 형태, 레이아웃도 변경, 검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랬다 보니까 바꿔야 되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기존대로 생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낭비는 발생하는 것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다른 방법은 없느냐는 것이죠. 한 번에 생산하는 단위, 즉 로또 사이즈를 최소로 가져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와 같이 8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생산을 시작하는데, 그래프와 같이 이 정도의 로스가 발생을 한다면, 이런 경우는 로트 사이즈가 상당히 크다고 보면 되겠죠. 로트 사이즈라는 게 한 번에 생산할 때 생산하는 양이죠. 로트 사이즈는 한 번에 생산할 때 작업하는 양입니다. 한 번에 생산할 때니까 동일 품목이 되겠죠. 그 동일 품목을 생산할 때 한 번에 생산할 때 작업하는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을 만약에 상당히 많이 줄이게 되면 로트 사이즈를 작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보셨을 때는 로트 사이즈가 큰 형태를 가졌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로트 사이즈를 앞에서 보시다시피 로트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만드는 겁니다. 로트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기존의 로트 사이즈가 5,000개에서 10,000개였다. 10,000개였으면 이걸 로트 사이즈를 굉장히 많이 줄인 거죠. 로트 사이즈를 한 100개에서 한 200개 사이, 이 정도 로트 사이즈를 이제 줄이게 되면 앞에서 보셨던 이 앞쪽에 보셨죠? 이 앞쪽에 보셨던 그런 로스를 대폭적으로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개가
로트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흐름 생산이 되도록 라인에 컨베어를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 마지막 최종 공정에 맨 마지막에 팔레트 위에 이렇게 생산 제품을 쌓아놓는 모습을 보고 계시죠. 팔레트에 박스가 다 쌓이게 되면 물류 작업자가 이렇게 가져와서 창고로 가져가는 방식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포장 공정 마지막에 AGV 아니면 마지막 공정을 이렇게 컨베어로 다 연결을 하는 겁니다. 컨베어로 연결해서 창고로 보내는 방법.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2층인데 2층에 보니까 물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죠. 로트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많이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트 단위로 운반하지 말고 제품 박스 단위로 제품 창고도 바로 운반하여 운반 로트를 줄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2층에 있는 이런 사진의 모습이 여기 2층에 막 재고가 막 쌓여 있는 겁니다. 재고 쌓아놨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창고로 가는 게 아니고 마지막 공정에 이렇게 2층하고 1층을 연결하는 구멍을 뚫어 가지고 여기에 컨베어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박스 단위로 창고로 바로 보내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뭐 여러가지 좋은 방법은 많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연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왜 이렇게 8시에 출근해서 9시 될 때까지 이런 1시간, 거의 한 2시간, 3시간, 4시간 하루의 작업은 사실 8시간인데 과연 우리가 정말 8시간 동안 생산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정확하게 진짜 몇 시간인가? 밑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정말 4시간밖에 부가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건지 5시간인지 6시간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이 시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네? 이 간격이 있죠, 그죠? 실제 근무 시간과 생산 시간 간의 저 갭을 어떻게 줄일까 하는 것이 생산 관리에서 고민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